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레샤테 감자쌤입니다. 오늘은 호크니의 작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데이빗 호크니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작품인 A Bigger Splash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호크니는 이 작품을 그릴 때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디테일한 스케치는 생략한 채 색깔별로 구역을 나눠 칠했습니다. 평평하고 고른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붓이 아닌 페인트 롤러를 사용했죠. 그런 다음 작은 붓으로 나무와 풀, 의자, 창문의 반사, 물보라를 컬러블럭 위에다가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호크니는 이미지 주위에 넓은 테두리를 남겼는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캔버스 표면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이 테두리는 흡사 그가 좋아하던 폴라로이드 사진의 테두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덕분에 그가 그림의 소스로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련되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호크니만의 컬러와 미니멀한 형태 때문입니다. 핑크빛의 건물과 이와 대비되는 파란 하늘과 수영장의 배색은 보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색조합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작업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죠. 그가 활동하던 1960년대 미국의 예술계는 팝아트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강렬한 원색과 마치 광고 포스터나 만화책을 옮겨놓은 듯한 형태들이 주를 이루었죠. 호크니도 이러한 팝아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컬러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호크니의 그림들은 원색에서 좀 더 다운된 톤들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호크니가 팝아트의 색감을 그대로 답습했다면 어떤 그림이 되었을까요? 비거 스플래시의 채도를 좀 더 높여봤습니다. 더 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원작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죠. 이처럼 호크니의 컬러는 작품 전체에 있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작품은 로스앤젤레스의 햇빛에 흠뻑 젖은 수영장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수영장 뒤에는 분홍색의 모던한 건물과 빈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의 실루엣이 커다란 창문에 비치고 있죠. 두 그루의 가느다란 야자나무와 가지런한 풀의 테두리들은 세심하게 손질된 정원을 암시합니다. 이 시기부터 호크니의 그림에는 아무런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고요한 풍경은 폭발하는 것 같은 물보라와 강한 대비를 이루죠.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느낌을 설명할 만한 단어가 혹시 있나요? 만약 떠오른 단어가 부러움이나 질투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휴식과 일탈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겐 꿈만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장소에 대한 그림이지만 이 작품은 단지 꿈이나 욕망에 대한 그림만은 아닙니다. 호크니 본인에 따르면 이 그림의 진짜 주제는 캔버스 위에 멈춰있는 물보라가 분열하는 순간 그 자체라고 하네요. 호크니는 다른 사람이 찍은 물보라 사진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방울은 겨우 2초 정도 지속이 되고 건물은 누군가 무너뜨리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죠. 하지만 호크니는 영원한 건물들보다 2초간의 물방울을 그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순이 호크니가 물을 표현하는 것에 매달리게 된 계기이죠. 그렇다면 이 물보라는 어떻게 칠한 것일까요? 물보라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잭슨 폴락이 그랬던 것처럼 페인트를 캔버스에 집어 던질 수도 있고 큰 붓을 사용해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처럼 큰 제스처로 그려낼 수도 있죠. 하지만 호크니는 작은 붓으로 물방울의 아주 작은 모양들까지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물보라를 제대로 관찰하는 것에만 2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보라를 촬영할 때 그 순간은 얼어붙고 다시 이건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나는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너무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아주 천천히 그림을 그렸었죠. 데이빗 호크니. 호크니의 작품들은 대체로 무척 거대합니다. 이 작품은 가로 세로 2.5m에 달하는데 거의 실물 크기로 느껴질 정도죠.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림 속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크니는 흰색 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었죠. 아크릴은 수용성이고 유화처럼 두껍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이나 다른 미디엄들을 첨가해서 얇게 펴바를 수도 있죠. 유화보다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화가들이 작업 중간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되었죠. 호크니는 아크릴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예술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빠르게 마르는 아크릴은 단순한 색으로 넓은 영역을 채우고 디테일을 더하는 그의 기법에 매우 적합한 재료였죠. 그런데 호크니는 이 시기 왜 이렇게 물을 표현하는 것에 몰두했을까요?
그는 언제나 실제 세계를 화폭에 담거나 인쇄물로 바꾸는 여러가지 방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영장을 그리는 과정에서 물의 반사나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호크니는 물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각적 표현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1972년작인 Portrait of an Artist에서 호크니는 물의 투명성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빛과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묘사했죠. 매우 얇은 층의 청록색 물감이 수영하는 사람의 살색에 더해져 물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더 짙은 청록색의 너울은 물의 깊이를 보여주죠. 반면 수영하는 사람의 발끝 부분은 창백한 분홍색인데 이는 물속의 발이 물 표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영장 전체와 수영하는 사람의 위에 덧그려진 흰색의 얇은 선들은 수영장의 잔물결 표면에 빛이 반사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선들은 또한 투명한 물을 표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잔물결 덕분에 이 사람이 물의 표면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966년 Fear Getting Out of Nick's Pool에서는 이 잔물결들이 더 형상화되어 등장합니다. 하얗고 구불구불한 선들로 말이죠. 이는 현실성이 더 떨어지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호크니는 여전히 물의 움직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A Bigger Splash의 물보라와 마찬가지로 이 파동은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유일한 요소입니다. 이는 정적인 사람과 건물, 수영장 모서리 등과 강한 대비를 이루죠. 이 작품은 1963년 호크니가 그렸던 샤워하는 남성의 누드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샤워는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이국적인 사치 중 하나였죠. 샤워헤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방울들은 하얗고 얼룩덜룩한 붓자국과 잘게 끊어진 선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구부러진 등을 때리고 튕겨나가는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크니는 희고 옅은 파란색으로 더 길고 구부러진 선을 사용하기도 했죠. 샤워부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일에 부딪혀 튕겨지는 물방울들은 작은 반원형 선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유기적인 선들은 배경의 직선 혹은 사각형들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물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생기죠. 호크니는 이렇게 물을 표현하는 것에도 십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던 화가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의 모든 작품은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고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화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맨발을 정말 못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봤던 이 작품에서도 이 식물은 원래부터 앞쪽에 배치할 생각이었지만 본인의 약점인 맨발을 숨기기 위해서 식물의 이파리를 더 구부러지게 그렸습니다. 호크니의 또 다른 대표작인 Mr. and Mrs. Kragenpulse에서는 털이 긴 모직 카펫을 이용해서 절묘하게 맨발을 가렸죠. 그의 수많은 작품들에서 맨발을 어떻게 가리려 노력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는 바로 우리 주변의 것들입니다. 뭔가 거창한 주제의식이나 심오한 담론을 제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런 점들이 그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설명해 드렸는데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호크니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호크니의 작품이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해서 그가 최고의 화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에서의 아름다움이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예술가들의 업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호크니가 50년이 넘도록 뿜어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예술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끼친 영향력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여러 요소들을 기억하며 호크니의 작품을 본다면 여러분 각자가 호크니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병에 걸려 자신의 귀를 자른 비운의 화가가 아닌 고흐의 그림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고흐의 울퉁불퉁하고 마치 움직이는 것만 같은 작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린 것인지, 그리고 고흐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예요.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인 만큼 워낙 다룰 이야기들이 많아 총 3부작으로 나누어 제작 중입니다. 그럼 레차트의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차트의 감자쌤이었고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